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방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이 났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2위 오세훈, 3위 김진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어느 쪽에 힘이 있느냐, 어느 것이 대세냐, 그것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해바라기 체질, 항상 이 권력을 따라가는 그 해바라기 체질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황교안을 당대표, 당의 새 얼굴로 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황교안을 왜 택했느냐? 그것은 백마탄 기수가, 백마탄 왕자가 좀 갑자기 나와서 좀 구해줄 수 없느냐, 이러한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안정희구 심리, 그 안정희구 심리가 그대로 표출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의 당대표 선출은 그리 축하할 일은 아니다. 제가 초지일관 주장해온 저의 논조에 비춰볼 때는 황교안을 선택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변화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안정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은 2위가 오세훈이고 3위가 김진태 의원인데, 그 김진태 의원이 3위가 된 것, 3위를 차지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한마디로 좌절할 필요가 결코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치란 것은 한 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김진태 의원이 3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태극기 국민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김진태라는 매개를 통해서 제1보수 야당 안에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태극기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의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게 무슨 소리냐, 김진태 후보가 3등한 것은 너무너무 예상 밖 아니냐라고 낙담한다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 진성당원으로 입당해서 이런 활발한 움직임, 활약을 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김진태라는 원칙주의자, 정도의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김진태 후보가 3위를 한 것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저는 희망으로 봅니다. 물론 이번에 당대표에 당선됐으면 그거야말로 그야말로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정치는 한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김근태 의원을 지지했던 태극기 국민 여러분들께서 낙담하실 게 없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다시 다졌으면 어떤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김진태 후보를 지지해온, 열렬히 지지해온 우리 태극기 국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으로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수확이 뭐냐? 그것은 세 가지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과연 정당했느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그러한 탄핵이었느냐라는 그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된 손석희의 그 JTBC, 태블릿 PC 이 보도 공세가 과연 가짜 뉴스였느냐 아니었느냐. 그 태블릿 PC의 진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그 논쟁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바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슈로 등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태극기 세력, 대한민국 진정한 보수 우파가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 해왔던 세 가지 문제가 전당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각한 거. 이것은 태극기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태극기 국민이라는 어떤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게 왜 가능했냐면 역시 태극기 국민들의 정치 세력화, 이 정치 세력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황교안 후보가 발을 담그게 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탄핵 이후 지금 전당대회 그 전까지 방관하거나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적 그러한 스탠스를 취해왔던 황교안 후보가 이 같은 세 가지 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태블릿 PC의 진실 문제, 세 번째 문재인 대선 당선의 정당성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본격적인 그 세 가지 문제에 황교안이가 발을 담그게 된 거. 따라서 앞으로 자유한국당, 이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로부터 결코 멀어질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황교안이가 이 문제를 홍준표와 똑같이 자신의 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고서 버려버린다면 황교안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일당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는 뭐 정의당 이런 이 좌파 세력이 이 극우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과 이 정권 창출이
대사기극이었다. 가짜였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반발하고 이게 극우로의 핵이라고 매도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은 원래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다. 어떤 면에서 황교안이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감이나 공감을 하게 된 데에는 김진태의 라는 그 존재 때문에, 달리 말하면 태극기 세력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포인트를 찾자면 앞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와 그리고 김진태 그 의원 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끝까지 황교안과 김진태와 황교안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끝까지 이슈화를 해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된다면, 심지어 김진태 의원까지도 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빼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그런 생각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건 절대 금물이라고 봅니다. 쐐기를 박자면, 따라서 황교안과 김진태와 황교안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이슈화해야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만 내년 총선에서 저들 좌익을 공격할 수 있는 기반, 이 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우선 명심해야 된다. 네, 정말로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끝까지 물고 들어져야 한다. 첫째, 왜 물고 늘어져야 되느냐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이쪽 우파에서 저쪽 좌파를 상대로 싸울 때에 그 싸울 수 있는 기반,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베이스가 뭐냐? 바로 세 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의 허위 문제, 세 번째 댓글 조작으로 인한 대선 불복 문제. 여러분, 5.18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끝까지 물고 들어져 가지고 탄생한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를 엮어가지고 탄생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국민 여론의 대세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그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과 저쪽 좌파 세력에서 이것을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만, 그 공격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공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불을 붙인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5.18과 세월호를 저들이 물고 늘어질 때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려먹는다. 넌덜이 난다. 넌덜이 나게 우려먹는다. 그야말로 울고 먹는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좌파들이 말이죠. 결국 저들은 그것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명백한 인민재판이고 명백한 마녀사냥이고 JTBC의 태블릿 PC는 이건 최순실의 소유가 아니라는 그러한 명백한 전문가의 그 증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경수는 드루킹과 짜고 8만 8천여 건의 댓글 조작을 했다. 대선은 물론이고 촛불 시위 때부터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좌에서 몰아내고 문재인 정권을 세웠다. 그런 명백한 사실, 명백한 팩트,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고 늘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것을 수단으로, 어떤 것을 방법으로 저들 좌파 세력의 그 가증스러운 이중성, 부도덕성, 내로남불, 이걸 어떻게 홍역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승리는커녕 개헌 저지선인 100석조차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 태극기 국민들을 포함해서 보수 우파가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걸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게 된다. 두 번째는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지금 여기에서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우파 안에서 꽈리를 틀면서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고 있는, 끈질기게 향유하고 있는 보수 우파 안의 기득권, 보수 우파 기득권을 대청소할 것을 저는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황교안과 김진태와 황교안은 이런 부분에서 협력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는 절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 보수 인내하면서 꽈리를 틀고 있는 저 수박 보수들. 예컨대 김무성과 같이 이름만 들어도 국민들이 넌더리를 내는 이 보수 우파 기득권 세력을 황교안과 김진태가 협력해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가 또 무슨 통합이니 어쩌니 하면서 다 묻어간다면 그건 바로 자멸이다. 자멸이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는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정체불명의 통합이라는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된 것이 통합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랬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마탄 기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보수 우파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그 안정희구 심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그 사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안정희구 심리 때문에 당에 들어온 지 뭐 2달도 채 안 된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계속 통합할 거냐. 과연 진정으로 통합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명심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을 지금과 같은 명망가들의 집합소 또는 명망가들이 모인 어떤 연구소 같은 분위기를 과감하게 깨버리고 그야말로 자유우파들의 집합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이 허벌판 광장과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해온 태극기 보수 우파 그 활동가들, 뭐 지도자가 됐던 아니면 아스팔트 바닥에서 투쟁했던 투사가 됐던 간에 그 행동하는 보수 우파를 대거 수혈해야 된다. 이게 황교안의 책무요, 소명이요, 또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가 해야 할 일이다. 네 번째는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 62명에 대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통합 운운하면서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유지하고 있는 이 보수 우파 핵심 세력의 그 지지층이 일거에 무너질 것이다. 절대 이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 4월 총선에 다시 이들이 나가게 된다면 62명의 누구라도 총선에 다시 나가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귀하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는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언론과 이 좌파 세력이 덧씌웠던 이른바 극우 프레임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이건 자유한국당이 가고 있는 그 노선과 자유한국당이 존중하는 이념 가치는 진정한 보수 우파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지 어떤 개개인의 이미지 정치 이걸 위해서 극우 프레임을 두려워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 극악스럽고 저 악랄한 이 좌파 세력에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풍토는 뭐냐? 문제만 생기면 이번 5.18 파동 때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만 문제만 생기면은 도망을 가는, 발 빼고 그리고 나는 아닌 척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 태도, 그 극우라는 딱지를 뒤집어 쓸까 봐 꽁무니를 빼고 그 도망을 치는 이 당내 풍조를 황교안과 김진태가 청산하지 못한다면 절대 총선에서 이길 수 없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만에 하나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황교안과 김진태 두 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제가 칼럼에서 하노이 이 트럼프 김정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 정말 이건 큰일 났다. 이렇게 개탄하는 칼럼을 제가 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언론에서 지금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선언이라는, 평화선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기만이죠. 기만. 유치한 말장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의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영어로 하면은 종전선언이다. 그리고 평화선언이다가 영어로는 다를 수가 있죠. 종전선언이다. 그러면 예컨대 ending of the war treaty라든가 그런 war ending treaty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어는 다를 수가 있어요. 평화선언 peace declaration이라든가 영어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다. 왜 그러냐?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평화선언이라고 했다. 한번 상정을 합시다. 평화선언이라고 하더라도 평화선언을 채택한 이후 전개되는 그 논의는 종전선언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자, 종전선언을 하나, 평화선언을 하나, 어떤 논의가 되냐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문제. 자, 이미 전쟁이 끝났고 이미 평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주한미군을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트럼프 입에서도 나올 것이고 대한민국 좌파 입에서도 나올 것이고 심지어 문재인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주한미군의 또 감축 문제, 또 미국이 대한민국을 핵 우산, 뉴클리어 엄브렐러 속으로의 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배치 전략 자산의 그 철수 문제. 이런 논쟁,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른바 사실상 공산주의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국가보안법 폐지. 당장 나오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을 만약에 주둔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걸 평화유지군이라는 이 법적 그 주둔 지휘 문제로 전환하는 논란, 이것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겁니다. 그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을 것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알고 있을 것이고, 네? 스티븐 비건도 알고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평화선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 하느냐? 그건 만약에 종전선언을 맺었을 경우에 미국 조야는 물론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거기에 대한 이 불만,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회해보자라고 김정은이가 이 종전선언을 채택해달라고 안다라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트럼프 군단에서 생각해낸 것이 평화선언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정도가 될 수 없다. 오늘 저녁에 김정은과 만찬을 하고 내일 김정은과 본격적인 회담을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이라는 유치한 그 말장난으로
기만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채택이 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제2의 월남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 임기가 2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오점과 패착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베트남 땅이라는 것이 월남의 공산화라는 피로 물든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땅, 그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까지 미쳐 날뛰는 현상, 이른바 문재인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거의 광적으로 이 부역하는 대한민국 언론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태극기 시민세력,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이 2월 27일, 이미 7시에, 오후 7시에 자유한국당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 경선 투표 결과, 개표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종편, 공중파, 심지어 그 신문조차도 일제히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 그것도 준비 과정을 미주알 고주알 하루 종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소위 말한 이들이 말하는 극우라고 매도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꺼내가지고 그것도 중간중간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완전히 마지막까지 작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그 국민들의, 태극기 당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야유와 이 함성, 그 어떤 환호, 이것을 완전히 극우의 광풍으로, 이른바 극우몰이의 광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참 안달했던 이 언론에서는 오늘 새벽부터 일제히 하노이에 이 파견한 그 팀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미북 정상회담 자체를 보도한 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을 계속 하루 종일 보도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당 전당대회는 TV에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 북미회담 준비 사항만 많이 나오고 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란 사람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텔레비전은 너무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TV 화면에 안 나오더라. 아예 안 나오더라. 그리고 미국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만 나오더라. 이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문사 방송국 그 안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절대 관심을 뺏길 수 없다. 절대 관심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의 준비 상황을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냈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완전히 문재인 빠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의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극기 보수 그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걸 봐줘야 되겠어요? 무서운 광기를 느낍니다. 무서운 광기를 느낍니다. 정말 히틀러 시대의 독일의 언론이 과연 이 정도까지 정권에 부역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여론이 바뀌게 돼 있다. 그게 대세가 될 수 있다. 그 신화를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거죠. 탄핵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가짜뉴스를 폭포수처럼 가짜뉴스 공세를 벌인 거. 그래서 모든 것이 언론이 담합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을 하고 매도를 하고 어떤 이슈의 한 편을 들리면 그게 대세가 될 것이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오후 2시부터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극우몰이 자유한국당을 극우로 매도하는 그런 보도만 사이사이 끼워넣으면서 일방적으로 미국 정상회담 준비 그 과정 전혀 쓸데없는 알아서 아무 의미 없는 그 내용을 갖고서 하루 종일 도배를 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이 시점에서 나팔수 언론과의 전쟁이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촉구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보수 우파 정당이나 세력 또는 태극기 세력을 잘 써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잘 써줄 리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한민국 언론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구성원 누구도 언론과의 전쟁, 이 나팔수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론에 잘못 걸려들면 정치 생명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이나 태극기 보수 세력을 잘 써줄 것이냐. 잘 써주고 우호적으로 써주고 여기에 비중 있는 보도를 할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언론과는 이런 나팔수 언론과의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잘 써주기만을 기대해서
또는 거기에 눈에 들려고 아양을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전선이. 오늘 오후 7시에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 최고위원 그 경선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된데도 불구하고 그걸 실시간 방송으로 연결한 종편이든 어디든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 돌려봤습니다. 그 1, 2분, 2, 3분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은 장악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종편 어디도 제가 이걸 계속 돌려봤습니다. 어디에서도 심지어 뉴스를 하는 종편에서도 물리질 않았고 한 30초 정도 물리다 말아버리고 또 어느 방송은 오락 예능 프로를 까는 걸 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언론을 상대로 한판의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연대해서 그 국민을 믿고 언론과 한판의 거대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번 3.1절 너무너무 중요한 3.1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6.25 이후 가장 엄혹한 최악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3월 1일 서울역 대한애국당 집회에서 연설한 다음에 곧바로 이동해서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해병 전후 전국 총연맹 주최 그리고 국본 주최로 열리는 그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하겠습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모두 참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